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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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달 만에 뵙는데요. 오늘 또 뭐 좀 꼬이고 있네요. 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 오늘 별을 추수했습니다. 설마 별하고요, 별? 우와. 별을 무려 36개 줄기였어요. 제가 씌워봤거든요. 옥상에서. 네네. 와. 한살림에서 페트병에 요만한 별을 나눠주셨었는데 그걸 잘 길러서 그래도 벼가 이삭을 맺어서 추수했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는 라운범님이 군대를 가셔서 우리 이선임 대표님 그리고 나오늘 작가님 두 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라운범님의 빈자리는 호박이 넝쿨책 참여 예술인들께서 오늘 꽉꽉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재미와 유익함을 추구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북콘서트, 오늘 시간도 함께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기후위기 북콘서트의 주제는 먹거리입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우리 식탁에서 사라질 13가지 주요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이 먹거리들의 기원, 그리고 재배 역사, 정신적, 사회, 경제적, 영양학적 영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북콘서트를 즐겁게 하고 싶은데 항상 좀 어두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모순된 상황에 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또 마음만 먹으면 해결책 대부분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할 실천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우선 13가지 먹거리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참여 예술인들과 함께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모셔볼까요? 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실 줄 몰랐네요. 네. 저희는 호박이 넝쿨책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예술인들이고요. 저희들 잠깐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쪽에서부터. 네, 저는 연기하는 이윤재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연기하고 있는 박병호라고 합니다. 호박미술 작가 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지금 전체 요 네 분과 그다음에 나오늘 쌤과 그다음에 한 분 더 계시는데 이렇게 박하진 쌤 6분이서 총 같이 활동하고 있는 참여예술인의 저는 리더 예술인이고요. 네, 저희 오늘 북콘서트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기쁘고요. 오늘 저희가 이 13가지 먹거리에 대해서 좀 짧게 재미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즐겁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는 의미로 네. 오늘의 이야기 주제인 13가지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퀴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식탁에서 너무나 많이 먹고 즐기고 있는 음식들 13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들 식탁에서 사라진다고 해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13가지 어떤 음식들인지 저희가 한번 퀴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빠르게 잘 맞춰주세요. 자, 여기 있는 패널분들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로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댓글로 한번 이 먹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야식하게 준비한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 밀줄 첫 번째 퀴즈입니다. 13가지 중에 첫 번째 짜자자자잔 짠 무엇일까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네, 뭘까요? 사과? 와, 맞습니다. 역시 이 정도 나는 겁니까? 두 번째 그림이 자, 있었는데. 두 번째 그림 있었는데 좋습니다. 다 보고 맞추면 자, 네.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쉬운 문제로. 갔고요. 설마 자, 두 연습 번째 때-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퀴즈. 하나, 둘, 셋! 짠! 이거 어려운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고개인데요. 누군가의 결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자, 이걸 보고 떠오르는 먹거리. 모르겠는데요? 먹거리.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잠시만요. 힘들어서 술을 마셔야 되나? 술?
뭐지? 고개? 자, 뭐지? 이게 맥주? 두 번째. 너무 다음으로 다음으로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아, 아닙니다. 보리! 보리, 보리. 보리차? 보리, 보리. 우리 맞습니다. 보리 고개. 아까 힘들게 산에 올라가는 게 보리 보리 고개. 고개. 네. 아,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푸셨잖아요. 네. 목풀기였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오늘의 먹거리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먹거리. 네, 세 번째는 제 노래 퀴즈입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연상이 되는 먹거리. 이게 근데 이 노래의 주인공이 너무 유명해서 후렴부 말고 좀 뒷부분을 먼저 네. 불러볼게요. 우후. 보이지도 않는 그. 무슨 노래죠? 자, 떠오르시는. 전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 초반부를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네. 흐르는 그 강물을 거꾸로 아, 뭐가요? 연어. 아, 네, 노래 끝까지 들어보시면 뒷부분에 처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걸 맞추고 이렇게 좋아해야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퀴즈. 연어. 그러니까 저희가 책에는 물고기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물고기 중에 하나인 연어를 저희가 먼저 맞춰봤고요. 자, 네 번째 퀴즈. 등장해주세요. 뭐지? 뭐지? 우아하게 마시는 커피인가? 현대인들이 즐겨 마시는 피는 뭘까요? 커피! 아, 네. 자, 들어와주세요. 아니, 마치고도 기분이 있어. 네, 저희가 약간 그 넌센스로 현대인들이 즐겨 마시는 피, 네, 커피였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총 13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네 가지를 나왔고 저희가 그 다음에 9가지가 남았는데요. 9가지는 저희가 빠르게 스피드 퀴즈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퀴즈 들어오세요. 자, 잠깐만. 저희가 이제 몸으로 말해오고요.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몸으로 설명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먹거리가 무엇인지 맞추시면 네, 알겠습니다. 고! 먹었습니다. 뭐였는데? 아, 저 알 것 같아요. 아보카도. 다음, 아보카도입니다. 포도? 네, 포도고요. 그 다음. 나 뭐였지? 저기요, 당신이 준비하셨다고요. 이거, 저기요. 뭐지? 파프라인가? 벌? 아, 먹었습니다. 땅콩! 와! 마지막. 자, 4개 이미 지나갔고요. 다음. 네, 진행하겠습니다. 가나. 초콜릿.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병아리 콩?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날것스러워. 네, 병아리 맞추고 콩이었고요. 네, 병아리는 아니고 병아리 콩. 네, 병아리 콩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개가 남았습니다. 자, 제가 몸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 자. 뭐지? 뿌리야! 아, 곰돌이 푸. 네, 맞습니다. 아, 자, 꿀. 콩은 꿀입니다. 자, 그 다음. 감자.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지? 아침이 자, 와. 콩인가? 찰칵. 와. 아. 자, 좀 어렵습니다. 와. 찰칵. 꽃. 찰칵. 아, 한 가지 남았어.
예! 네,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체리까지 해서 총 저희가 13개의 아. 먹거리.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즐겨 먹는 그런 먹거리들이 쭉 나왔고요. 이 1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북 콘서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저희는 오늘 퀴즈를 재밌게 맡아서 해드렸고, 자, 저희 이따가 다시 상황극 할 때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게 웃느냐고 지금 아, 네, 너무 다음 웃어서. 순서가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못 먹을지도 몰라. 요 책에 나오는 정말 못 먹을지도 모르는 13가지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책의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매일 아침을 프렌치 로스트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거나 매일 또는 매주의 끝을 피노 누아 와인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지금쯤 몹시 겁에 질렸을 것이다. 이분은 좀 럭셔리한 생활을 좀 하시는 분 같은데요. 예. 이렇게 먹거리는 좀 일상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다 해도 좀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의 저자는 커피와 초콜릿, 13가지 먹거리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서 커피와 초콜릿을 잃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을 이제 토로하면서 좀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혹시 이 13가지 중에 뭔가가 사라지면 뭔가 좀 불안하고 좀 아쉽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각자 어떤 먹거리가 사라지는 게 제일 싫은지, 또 사라지면 이거 정말 사라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실감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로 나 이 음식 정말 좋아하는데 없어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댓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계속 좀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북콘서트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댓글 단 분들 중에서 또 2분께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장이 행복누림 도서관에서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죠. 먼저 나원일 작가님부터 네. 어떤 음식이 좀 없어지면 좀 불안함을 느끼실까요? 네. 방금 알려주신 그 13가지 모두 다 너무 소중한 것들이라 그냥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그 닥친 위기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벌이죠. 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약간 선택적 기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이 사라지면 모두가 사라진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우선 남기고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짧게 대답하시네요. 네. 뒤에 길게 얘기할 거라. 네네네. 우리 이선인 대표님은 또 어떤 이제 먹거리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아까 지금 13가지가 이왕에 나와 있으니까 13가지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이제 굳이 감자를 좀 골라볼까 합니다. 근데 감자는 구황작물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이고, 탄수화물만 좀 보충이 제대로 되면 다른 영양소로 이렇게 환원도 되고 지방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이 없어지면 삶이 좀 우아하지 않게 되겠죠. 존엄성이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황작물로 감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은 끝까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탄수화물 없는 삶은 정말 네, 상상하고 싶지 우울하고 않죠. 슬픕니다. 네. 생존이니까요. 네네. 저도 좀 말씀드리자면 초콜릿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커피가 없다면 정말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차도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좀 커피를 대신할 차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속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커피 없는 삶 좀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 보리. 예, 술을 잘 못하지만 이거 좀 의외네요. 술을 잘 못하지만 또 이 맥주 가끔 마시는 그 맥주가 없다면 또 그것도 너무 삶이 좀 팍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펀데일이 맛있는
네. 급히. 네. 우리 또 여러분들은 어떤 또 먹거리들이 정말 내 삶에서 그동안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 예술인 분들께서 한 번 더 나와주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재미난 것을 한번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먼저 좀 보시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너무 기대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먹거리, 그렇죠? 내일은 정말 못 먹을지도 모르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걸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뭐죠? 이 엄마와 아들. 바나나 없는 하늘. 엄마, 어? 바나나가 뭐야? 바나나란 말이지. 그치. 우리 엄마 어렸을 때는 조금 비쌌는데 엄마가 젊었을 때는 많이 먹었는데 엄마가 바나나 잘 설명해 줄게. 바나나는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약간 반달해서 여기 가운데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의 노란색으로 감싸져 있어.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하나씩 까면 안에 하얀 속살이 나온단다. 그거를 한 입 베어 물면 달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엄마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는데. 오빠는 무슨 맛이야? 바나나는 바나나는 바나나 맛이긴 한데 바나나는 달지. 달달하고 이렇게 입에 딱 들어가면 사르르 녹아버린단다. 참 맛있었는데. 사줘. 그게 이제는 돈이 있어도 못 사. 와우. 엄마와 딸. 엄마, 어. 옆집 할머니가 그러는데 꿀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꿀이 그렇지. 꿀은 어떤 맛이야? 꿀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하고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아 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달고 엄청 맛있단다. 나도 사줘. 엄마, 근데 꿀은 누가 좋아해? 꿀은 벌도 좋아하고 나비도 좋아하고 그리고 곰돌이 푸도 좋아하지. 그런 꿀이 없으면 곰돌이 푸는 뭐 먹어? 엄마와 또 다른 아들. 엄마, 어. 엄마, 학교에서 들었는데 옛날에 병아리콩이라는 게 있었대. 진짜야? 그치, 옛날엔 병아리콩이라는 게 있었지. 오. 엄마도 먹어봤지. 진짜? 응. 병아리콩은 왜 병아리콩이야? 병아리처럼 생겼어? 그치. 그게 이렇게 조그만데 거기에 약간 내 병아리 꼬리 같은 것도 있고 병아리 옆구리 같은 것도 병아리가 먹는 게 병아리콩이야? 아니야. 병아리콩 사람이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데 왜 병아리콩이야? 그치. 왜 엄마가 똑바로 대답을 못해? 아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지. 엄마가 병아리콩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조사를 미리 해놓고 조사도 안 해놓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저쪽에 물어봐야지. 왜 없어진 거예요, 병아리콩? 도와주세요! 와.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런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면 정말 안 되겠죠. 예. 네. 감정이입이 확 되네요. 네네네. 오늘 그래서 병아리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병아리콩이 뭔지 그리고 계속해서 병아리콩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아까 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먹거리가 식탁에서 사라진다니
생각만 해도 참 그런 세상에선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존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이렇게 소중한 먹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후 변화가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오는 작가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안 쓰던 안경을 이렇게 똑똑해 보이려고 이렇게 알 없는 안경을 썼더니 지금 약간 적응이 안 됩니다. 하지만 괜찮나요? 그래도 아무튼 오늘 다시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드리기 위해 적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같이 보이십니다. 네. 콩 박사님. 네. 기후변 우리 이제까지 너무 즐겁게 지금 웃고 떠들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기후변화가 특히 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농부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무심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어떠한 이런 시설 없이 정말 이 노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근데 그게 왜냐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식물들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뭘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뭐 도구를 만들고 집도 짓고 모든 것의 재료가 되고 모든 동물이 식물을 기반으로 살고 있잖아요. 약이라든지 기호품, 마약까지 향정신성 물질까지 모든 게 식물인데 이렇게 그 중에 먹거리로만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먹거리가 존재했던 게 바로 지금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되게 정상적인 것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이게 그냥 당연한 거지.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내가 돈만 있으면 고를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당연한 게 아니라 저자는 주는 것 이상으로 지금 먹고 있다. 자연은 너무너무 풍요롭게 주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먹고 있고 지금이 최절정 상태라서 이젠 줄어들고 있다. 모든 먹거리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 그럼 왜 줄어드냐? 왜 농업이 점점 힘들어지냐?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그 모든 식물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들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하고 변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건데 그게 극단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통해서 겨우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는 변화가 막 급격하게 지금 일어나죠.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 막 얼마 전에 이만한 우박 떨어졌다는 뉴스 봤거든요. 호주에서. 이런 우박들이 막 차를 부시고 이런 걸 봤는데 뭐 일조 시간이라든지 기온, 그 다음에 빛의 강도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온도가 계속 바뀌니까 살 수 있는 그런 지대가 변하잖아요. 우리도 막 점점 더운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했을 때는 이 식물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식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자랄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산 위로 올라가면 안반이 많고 흙이 부족하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 플러스 이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식물들을 위협하는 포식자들, 병균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식하면서 또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앞선안인데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먹겠다고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초제, 살충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생산량을 위한 이런 단작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것들이 결국에 식물들과 곤충들 죽이고 땅과 물을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악순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정말로 왜 너무 당연하게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먹거리가 좀 풍부한 그런 시절이 없었고 지금 최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 대목에서는 정말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눌 13가지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좀 다는 살펴보지 못할 것 같고요. 좀 몇 가지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가지 먹거리를 제가 조금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자나 이제 콩이 좀 그렇게 주식으로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꿀은 좀 이제 좀 단독자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식물 수분에 꼭 필요한 존재이죠. 예, 꿀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일, 채소 종류, 그리고 맥주와 와인의 원료인 보리, 포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호식품이라 할 수 있는 초콜릿과 커피, 그리고 이제 물고기로 대표되는 해양 먹거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올 한 해 좀 옥상 텃밭을 가꾸면서 도시 농부로 살아본 우리 나원일 작가님에게 먼저 좀 우리 식탁의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이 과일, 채소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정말 대안은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네. 여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구체적으로 13가지에 대한 이야기 다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다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2가지만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딱 나왔던 그거였어요. 역시 저는 꿀을 얘기했고 이선희 선생님께서 감자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꿀 오늘 다른 거 얘기 못해도 저는 이 부분에서 목청을 높이고 쓰러지겠습니다. 이 꿀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꿀이 사라진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따로 뺐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벌이 지금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지금 환경 파괴의 중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벌이 있으면 그냥 꿀이 생기는 건가? 그러니까 정말 잘 그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꿀은 인류와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이용을 했던 벌들이 만드는 꿀을 인류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용을 했는데요. 그거는 벌이 이게 꽃의 수분, 꿀을 빨아먹고 되새김질해서 만드는 그 물질이라고 해요. 다시 토해낸 물질인데 그게 항산화 물질도 있고 그리고 항생 물질이 있어서 귀한 약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사라지고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중요한 문제냐 했을 때는 이 벌이 그 꿀을 먹으면서 식물을 수분시키잖아요. 꽃가루로 옮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벌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식물이 아니라 죄송해요. 안경을 다시 벗어야겠어요.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다양한 곤충들이 그 일을 하지만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식물의 80%를 벌들이 수분을 시킨다. 그리고 다른 그 유엔 자료 따로 제가 찾아봤는데 세계 식량 작물의 90%에서 그러니까 세계 식량 90%의 70%가 벌에게 꼭 의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곤충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벌들이 급격하게 사라져가는 입장에서 지금 식물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모두의 그 존재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의 아주 큰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벌들이 사라진다는 거. 근데 되게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거에서만 멀리 생각할 게 아니라 되게 충격적인 게 제가 한살림 활동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 관계자분으로부터 올해 그
야생꿀 생산량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정확히 반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아무튼 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사라지고 식물이 사라지면 이 모든 존재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벌이 정말 중요한 그 지표되는 곤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사라지냐?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번은 살충제입니다. 이 기후위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살충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단작 농사, 대규모 농사를 하면서 살충제. 그래서 신경마비가 되고 모든 그 벌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저 생각 못했는데 전자파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핸드폰이랑 전자기기 사용하잖아요. 이 전자파에 교란이 돼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자파. 그 다음이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꽃들이 일시에 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많은 기간 꽃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영양 부족으로 또 죽어가는 일이 생기고 또 동시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이런 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쓰지 않을 때 꺼놔야겠구나. 그리고 쓸데없는 핸드폰 하는 걸 줄여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요. 벌에서 제가 지금 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거라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감자. 아까 선희 선생님께서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만 추가하자면 정말 그 아일랜드 기근 사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에 식량으로 구황작물로 안데스에 있다가 유럽에 옮겨가서 굉장히 많은 유럽인들을 먹여 살린 게 감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의 식량을 의지하다가 그 다양성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2가지 정도의 작물만 계속 키운 거죠. 여러 가지 감자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병이 한번 도져서 7년 동안 그 나라에 25% 200만 명이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적인 아사한 거죠 정말. 그래서 그 한 가지 병에 걸려서 다 같이 몰살되는 것은 이유는 다양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물들이 페루에만 해도 2,500여 종의 감자가 원래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감자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마트에 가면. 네, 그런 것들이 사실 클론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으로 교배되지 않고 같은 것을 줄기를 복사하고 해서 수확량을 늘리는 건데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약해지고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 식량인 감자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네, 꿀과 감자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꿀도 아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벌이? 예, 네, 꿀이라고 했나요? 벌이 아사를 할 수 꽃이 있다는. 많이 없는 거죠. 네, 그것도 지금 새롭게 생각하게 되네요. 좀 다음으로는 우리 선임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좀 커피하고 좀 술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네네네. 네. 그 커피는 이미 이제 명성이 워낙 자자하고 많은 인구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소비되고 있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커피 이야기를 하면 사실 공정무역을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다니엘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초국적 기업들이 그 나라의 그런 노동력도 착취하고 기후, 토양, 환경을 다 착취하는 구조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값싼 저렴한 커피를 누구나 마시고 있다라는 지점이 이렇게 언급이 되곤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난달 책이 제국주의를 넘어서 이렇게 하면서 북반구와 남반구를 구별하고 북반구 사람들의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한 불평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커피가 아마 그 대표작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사랑하는 애호가들이 많으실 거고 이것이 사라지면 애달아 하실 분이 많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야생 커피 아까 그 단일종 2,500개의 품종이 있지만 2가지 정도만 잘 되는 것만 키운 것처럼 사실 다른 작물도 바나나나 커피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위기를 다 한번 겪었고요. 현재 커피도 한 2가지 그 종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 선호하고 있고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야생 커피나무 한 60%는 이미 멸종 위기에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2050년 2050 탄소 중립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2050년 정도 되면은 그냥 커피 재배지의 절반은 사라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 아마 그런 영향으로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이고요. 그 술의 원료가 되고 있는 아까 이제 맥주도 좋아하시고 포도주도 좋아하실 경우 포도주의 재료가 되고 있는 포도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협 활동을 좀 해봐서 사실 먹거리나 이런 상황을 좀 더 아까 생산자분 만나셔서 말씀 듣는 것처럼 생산자님의 상황을 좀 시스템대로 들은 적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포도가 요새 굉장히 단 포도가 많이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신 과일을 잘 못 먹는데 포도가 요새 그렇게 달아졌더라고요. 저는 포도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는데 저는 품종 개량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당도가 높은 포도가 대체로 많이 생기고 그래서 와인의 맛에 변화를 준대요. 그러니까 와인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싶은 맛들이 있잖아요. 그 맛을 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커피 애호가들도 앞으로 아주 예민한 그 미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을 계속 먹을 수 없게 될 거다라는 이제 경고를 이분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의 이 책을 가지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어찌 됐든 그 되게 생명 쪽에 전문가여서 통계 수치나 이런 거를 좀 명확히 올려주셔가지고 근거를 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포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 와 닿았는데요. 단포도의 원인이 기후 변화였다니 이런 또 새로운 관점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리 얘기를 좀 언급을 안 했는데 네네. 저는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맥주가 되는 원료가 보리잖아요. 네. 그래서 보리를 건강식이잖아요. 사람들도 건강식으로 생각하는데 사료로 많이 쓰여서 가축들 건강식에도 보리가 쓰인답니다. 그래서 보리가 실제로 많이 그 애호하기 때문에 친환경 이런 농법이나 건강한 걸 많이 건강한 고기를 만들어내서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언급한 게 조금 유전자의 형질을 변화시켜서 그 기온에 견디지 못하는 보리들이 지금 문제여서 기업과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공학이 여기서 대안으로 지금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좀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언젠가는 유전 변이를 해서 나온 원재료 보리를 먹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유전자 변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약간 당황했던 부분이 좀 대안을 좀 유전자의 변이로서 어떤 과학 기술의 힘으로써 뭔가 대안을 찾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도 뭐 지금 와인이 이제 프랑스 와인이 우리가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영국이나 오히려 독일에서 와인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와인이 아니라 와인의 그 원료인 포도들이 재배가 많이 되고 있고 재배가 또 잘 되다 보니까 또 거기 와인 맛도 좋은 와인들이 또 생산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또 우리 먹거리들에게 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쓰레기가 바다에 끼치는 영향이 좀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바다가 따뜻해지는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등으로 오염되면서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또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변화는 결국 인간의 식탁으로까지 영향을 끼치는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좀 이 미래 먹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물고기에 관한, 물고기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생선, 생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 또 선생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은 분량이 많은 듯한. 네. 오늘 좀 두 분이라 아마 다 분량이 그런가요? 많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저자가 생체의학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요. 그 유전공학에 희망을 많이 걸고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당혹스럽긴 한데 되게 놀라운 건 저도 사실은 만약에 제가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으니까 읽는 계기가 됐지, 이 사람의 성향이 GMO 유전자 조작식품을 옹호하는 측이라고 했으면 이 책을 안 봤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런데 굳이 보기를 잘한 이유는 감각이 하나 생겼어요. 그 GMO를 주장하고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졌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해맑게 이 과학자 분께서는 대안으로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나온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렇게 뭐 살충제를 쓰고 일단 먹거리를 장악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 분은 순수하게 기후변화로 인해 먹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GMO를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뾰족히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암담함 속에 제가 본 영화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 제목이 제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소일렌트 그린이라고, 이게 73년도 작품이거든요. 73년도 작품인데 저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봐야 되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되게 놀라실 만한 일인데, 그 미래가 2020년쯤이에요. 맞습니다. 2020년쯤이 그 먹거리 이야기인데, 그 먹거리 그 당시 이제 미래에는 어떤 먹거리를 먹냐를 표현했는데, 그 먹거리가 바로 이 영화의 그 소일렌트 그린이라는 요 명칭의 비밀인데, 스포하면 안 되겠죠? 저는 알고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비밀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어서, 이게 먹거리가 맛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요새 세태와 연결해서 너무 이게 디스토피아 영화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이미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놀랄만한 건 1960년대에 이미 온실효과를 염려해서 환경 파괴 때문에 이런 디스토피아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60년대에 벌써 언급이 됐고, 현재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데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건 GMO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GMO 식품의 안전성은 사실 검증이 된 건 아니거든요.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 저자가 그 글리포세이트를 언급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글리포세이트를 쓰면 위험하다. 이게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유해 물질인 발암성 물질 글리포세이트는 GMO 농작물을 키울 때 반드시 들어가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언급하면서 그래도 답은 GMO다.
GMO가 답이다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 형질을 분석해서 이걸로 우리 미래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순수한 이 과학자로서의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희망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우리가 선택권 얘기를 진짜 이제 그동안은 했었어요. GMO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는 넘어갔구나. 선택권은 없다 이미. 이런 상황에 지금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 이야기를 좀 하자면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모든 우리 생활재, 공기 해서 사실 그 모두 걸 걸러주는 장치 역할을 했던 게 바다거든요. 그 바다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만큼의 환경 오염된 물질들이 몰려오고 이제 그 등푸른 생선을 많이 선호했었던 것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인데 그 오메가3 풍부한 그 어종에 특히 지방질에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건강에 좀 덜 유해한 걸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어렵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줬던 모든 음식이 되어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먹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드시고 계신 모든 음식 소중히 여기고 오늘 먹는 게 마지막 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좀 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바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은요. 제주도 바다 생태계가 이미 아열대 상태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갯 녹음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도 많이 진전되어 있고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그쵸? 이 한국의 한반도의 기후변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반도의 기후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먹거리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그래도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나오늘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저희 집 앞에 생선구이집이 있었거든요. 진짜 네네네. 맛있었어요. 네네. 거기 막 종류별로 생선구이를 하시는 곳이었는데 장사도 너무 잘 되고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돈가스 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되던 집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무슨 네, 일일까요? 근데 그게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셨나 했더니 사장님이 그대로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서 여쭤보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이제 생선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 구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네. 와닿았어요. 이게 좀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점점 맞습니다. 해산물에 대한 게 폭등하고 있다. 그만큼 없다.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구, 우리가 정말 많이 먹는 그 대구, 이제 예전에 러시아산이 이미 돼버린 거 오래잖아요. 국내산이 아니라. 그 이외에는 이제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임 선생님한테 패스를 하도록 하고, 아까 나왔던 그 바다 관련된 이야기에서 조금만 더 그냥 제 생각을 붙이자면, 이 책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었었어요. 그 저자분이 말씀하셨던 문장 중에 50년 안에 심지어 해산물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써놓으셨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모두 사라진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바다성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관심을 가져야지만 사실 알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기후변화 플러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기후변화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거기 살던 아이들이 못 살게 된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큰 부분에서는 너무나 절제 없는 폭도 같은 남획, 착취가 훨씬 더 큰 문제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그 종류들을 멸종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물고기가 없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다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양식.
저는 다 그냥 바다 가서 잡아오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사람들 돈가스 먹을 때 뭐 어디 잘 크는 뭐 닭이나 돼지들 뭐 건강하게 키우던 거 잡아서 먹는 거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바다에 나오는 해산물들이 그냥 이렇게 어촌에서 잡아서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양식 똑같이 공장식으로 굉장히 좁은 공간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많은 해산물들을 키워서 결국 그것들이 대량으로 우리가 먹는 게 되고, 또 심각한 것은 거기에 연어, 아까 연어 나왔잖아요. 연어의 색소까지 주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많이 그런데 그런 색소까지 주입하는 그런 관행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바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주도 얘기 이제 네, 하셔가지고 마침 저희 동네에서 지난주에 동선동에서 이제 저희 성북구에는 녹색연합이라는 환경시민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작한 그 영화를 보고 영화로 공론장을 펼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제목이 그 섬이에요. 그 섬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 바닷속 상황을 아주 그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해녀분들 나오셨고요. 선생님께서 아까 그 50년 안에 사라질 거다. 그것을 5년 이내에 지금 해녀분들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바닷속에서 뭐 톳이나 이런 거, 굴, 전복 이런 걸 따서 생활하셨던 이분들이 지금 바닷속에 아무것도 톳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사라질 줄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그게 아마 한 5년 이내에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5년 이내에 이 영향은 실제로 저희가 나라에서 양곡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주식을 안전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한 3년치 비축을 해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격을 당장 올해 안 받아도 기후가 올해 안 좋아서 농사 하나도 못 지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1, 2년 후에는 영향을 받는 거죠.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바닷속이 지금 현재 바닷속이 그렇고 그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열대성 어류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알록달록하고 막 색깔이 예쁘고 모양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낯선 난대성 그런 어장의 어류들이 오는데 우리하고는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독성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당혹스럽겠죠. 앞으로 우리도 이제 적응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기후 위기에 가장 여러 가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면 적응해야지라는 게 이제 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급격한 상황으로 오고 몸이 적응하기 힘든 거죠. 이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그 영향이 20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좀 간격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좀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사라지는 게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사라지네의 끝이 아니라 그것들을 토대로 하는 연쇄적으로 생태계가 그냥 다 파괴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동물, 그들을 먹는 동물, 우리뿐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추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뭐 50년 후 뭐 예측하잖아요, 기간을. 근데 전혀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섬을 좀 같이 보는 그 공론장에 그때도 제가 사회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제주도 바다를 이렇게 찍어온 사진들을 그때 제주도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께서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니모를 찾아서라는 그 애니메이션 생각나시나요? 네. 못 보셨구나. 거기 진짜 그런 물고기들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네, 정말 이 제주도 앞바다가 아열대 내지 열대가 지금 되었구나. 이거 정말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실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댓글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박희진님께서 아이들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퀴즈 낼 때 많이들 맞춰주신 것 같아요. 보리보리요, 뭐 연어인가요?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셨고, 동작 퀴즈가 너무나 현대인스럽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현대인스럽다는 게 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얘기일까요? 네. 이게 뭘까요? 그리고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좀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웬만해선 가늠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13가지를 이제 알고 이제 맞추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맞추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좀 쉬운 걸 해달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요. 예, 또 엄민경님께서도 예, 첫 장에서 나오는 사과 이야기에서부터 좀 충격적이었다고 예, 말씀해 주시면서 꿀 이야기에 또 완전 공감하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은수님께서는 저희가 아까 사라지면 안 될 먹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을 때 과일이라고, 또 밥에 과일까지 후식으로 마무리하면 잘 먹었다는 느낌이 딱 좋은데, 이제 과일이 사라지면 후식이 같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쉬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드디어 이걸어라 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선인쌤 머리 수건 귀엽다라고 일단 말씀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나오늘 작가님께는 지난달 알바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예, 댓글 알바. 네. 그렇습니다. 또 엄민경님께서 또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GMO, 유기농 농업은 가능한 건지도 의심스럽다. 그런 토양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또 GMO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또 장영철 관장님께서 올해 또 포도가 맛있었는데 예, 기후와 관련이 있었다니 좋아할 일은 아니었구나. 또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또 계속해서 올라오는 댓글 있으면 저희가 또 중간중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거기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 포도가 달아지고 생산지가 바뀌잖아요. 그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잠깐의 이익을 보는 데가 생기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생산량이 늘어난다거나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안 되던 데가 뭐 굉장히 잘 된다거나 뭐 당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좋다거나 이런 거는 잠시다. 이라는 그거를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건 굉장히 잠시에 잠깐 반짝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지, 결국은 이제 경작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네, 이게 포인트. 자꾸 시간을 연장시키는 일 같아서 끼어들면 안 되지만, 아까 사과로 충격받으신 네.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저 직접 또 이제 나눈 이야기인데, 그 부모님이 그 고랭지 농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강원도 횡성 저 안쪽에는. 그래서 원래 고랭지는 차가워서 과수가 절대 안 된대요, 평상시. 그래서 어릴 때 과수가 안 돼서 굉장히 저 아랫지역에 부러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잘하실 때. 근데 지금 사과가 된대요. 복숭아도 되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대단히 이렇게 좋긴 좋지만. 예, 저도 얼마 전부터 들리는 소식이 철원 사과가 요즘에 최고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왜냐면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그쪽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그런 이제 농업의 변화도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마트 가면 워낙 그냥 항상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무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떤 그 원산지가 어딘지, 어디서 나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북 콘서트를 좀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좀 내용들이 겹치는 그래서 내용이 겹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식해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오늘 결국 이야기들 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로 또
좀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멸종 위기에 놓인 먹거리잖아요. 앞으로 내일은 못 먹을지도 모르는 이런 13가지 먹거리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된 이제 현상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그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좀 상기하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나오늘 작가님께서 이전에 세계의 끝 씨앗 창고 또 열심히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단일화되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리를 아주 잘해주십니다. 일타강사죠. 일단 그냥 이 자연을 보세요.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어디든 공원이든 산이든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한 가지만 자자자자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굉장히 뒤섞여서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자연적인 그 방식이고요.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종과 여러 가지 형질과 그런 것들이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구성하고 균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정화하고 그 개체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질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변화에 뭐 얘가 죽어도 또 얘가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종이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그거를 지금 바로 당장 많이 먹고 지금 당장 뭔가 뭐 더 큰 걸 먹고 그렇게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단장 농사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초래되는 거죠. 그게 비자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살충제를 써야 되고 더 많은 제초제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굴러가는 것인데 하지만 생산량은 적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되게 정상적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넘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부족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정도 적당하게 주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땅이랑 그 생명만 오염돼서 멸종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공기로 흘러가고, 우리가 독을 뿌리잖아요. 그것들을 잡겠다고 독을 뿌리는데 그 독을 결국 우리가 마시는 꼴이 아닌가. 물로 들어가고 공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그냥 하나만 추가하자면 다양성에서 감자 있잖아요. 감자가 보통 다 그 덩이 줄기로 계속 번식을 하는 방법을 뭐 그냥 생산성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보통 흔히들 하시잖아요. 그건 정말 클론이거든요. 손오공 머리카락 뽑아서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내서 계속 유전자가 조금씩 다양한 형질을 만들어내서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감자가 꽃이 펴요. 꽃이 피고 분명히 거기서 또 이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속에 씨앗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많이 퇴화돼서, 인간이 하도 그걸 받지 않으니까 퇴화돼가지고 이렇게 씨앗이 생기지 않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씨앗을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많이 피우고, 감자꽃 향기 너무 가장 좋습니다. 향기로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씨앗과 종 다양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서 감자꽃 향기를 많이 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향기롭습니다. 감사. 네네. 꽃이 예쁘다는 거는 멀리서 많이 봤거든요. 뭐 흰색, 보라 예쁜데 향이 그렇게 있군요. 네, 제가 맡았던 것 중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향기로웠던 것 같아요. 감자꽃이. 네, 라일락꽃 향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감자꽃 향기. 예, 라는 감자꽃의 향기에 대해서 직접 맡아보신 나오늘 작가님의 안전한 과찬, 칭찬의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조금 오늘 좀 GMO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좀 당황했었고요. 좀 멸종 위기를 지금과는 다른 GMO를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조금 저자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작물이 제초제나 살충제를 견딜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보다는 기후 변화에 잘 대처하고 질병을 견딜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유전학자들이 좀 많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헷갈립니다. 과연 그게 좀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전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좀 이야기 좀 조금 앞에서 좀 해주셨지만 조금 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까 이제 아까 그 저자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 단일농 기업이 하는 이제 처음에 이 개발사가 몬산토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한 20년 동안 특허권을 가지고 그 온갖 전 세계에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행이라는 악행을 다 저지르고 심지어 2018년도인가 바이엘사에 인수합병돼서 이제 회사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과학자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저자분은 순수하게 과학자로서 지구의 이제 지구인으로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해서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런 생각은 저는 들어요. 어쨌든 단일화하고 기업농이 됐을 때 이윤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거대 기업이 투자해서 만들어내고 그 씨앗으로 계속 그냥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팔고 종속되게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기후에 적응하는 생명체를 만들어내야 된다면 할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주도권을 모두 그쪽으로만 연구를 하고 매진한다면 실제로 아까 생명 다양성도 지킬 수 없고 이걸 지키는 소농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더디지만 소농을 더 활용을 한다거나 아까 그 단일 작물의 폐해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먹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병아리콩을 뭐 지금 20종이면 사실 야생에서 있는 것까지 치면 몇백 종일 텐데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과학자의 입장은 어찌됐든 많은 사람한테 좀 빠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기후식품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좀 더 과학의 기술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저 개인적 생각이죠.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이분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GMO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발암 물질인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고 이 기술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엄청 뛰어난 안전성 확보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령이면 좀 더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해서 늦춰서 좀 접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린아이에게는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도 지금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시죠. 또 실제로 책에 보니까 뭐 이렇게 대안으로 필요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상당한 수준의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술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또 연구소에서 GMO 이런 뭐 먹거리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많은 시도들이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어요. 되게 자부심 있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기업의 비용이 천문학적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를 얘기할 때 불평등 이야기할 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과학자 이름도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맞죠. 있어서 많은 부분 지금 책임을 국가에서 굉장히 지고 정책적으로 있다. 밀고 있어요. 네. 유전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오는 작가님 또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표정을 읽으셨나요? 네. 아까부터 말씀하시고 싶어갖고. 두 분이 너무 유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속에서 좀 부글부글 네, 일단 유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유하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네. 그 진짜로 아니 뭔가 지금 이런 작물들이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학자들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게 황당했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나마 그걸 하셔서 이제 제가 좀 안심이 됐었는데 그 전에 부분들을 읽으면 좀 뭔가 이게 뭐 약간 뭐 단순히 되게 종이 오리기식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난 계속 유지하겠다를 되게 기본으로 네, 맞아요. 깔고 자꾸 과학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남 얘기하듯이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정말 필요한 거는 심각한 반성과 우리 사치적인 지금 비정상적인 식단과 생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메시지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농들, 이 다양성을 지키고 그 진짜 자연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것들이랑 굉장히 지금 반대되는 정책을 오히려 정부나 기업에서 추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진짜 인식하고 소농들을 지지하고 스스로 소농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포인트가 똑같아요. 이걸 보는 순간 유전자 조작하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걸 뛰어넘었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상품이 되는 거고 그 식량 주권이 완전히 이제는 종속되는 그 형국으로 가는 거라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영화 제가 못 봤는데 저는 이 상상 하거든요. 이제 진짜 과일이나 채소는 지금은 우리가 다 먹지만 이제 너무 귀한 존재가 돼서 부자들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그런 영화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요? 저랑 같이 생각하셨네요. 이제 그 평민들, 우리들은 가난한 자들은 뭔가 그냥 목숨만 유지해서 뭐 어쨌든 또 일꾼이 돼야 되니까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신 듯. 그래가지고 막 이게 이제 뭡니까? 뭐 이렇게 겨우 생존만 할 수 있는 뭐 알약이라든지 이제 양갱 먹는 거죠. 이제 양갱 먹고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을 지금 주식하고 코인 살 때가 아닙니다. 그거 할 때 아니라 저는 씨앗을 갖고 내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스스로 기르는 것을 우리 연마해야 된다. 주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나오늘 작가님 항상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직접 기르고 식물들을 기르고 거기서 씨앗을 받고 이런 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키워보면 요새 허머컬처라고 굉장히 그것도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별을 받았잖아요. 난생 처음 봤거든요. 별하는 존재를 벽시를 이제 제 손에 쥐었으니 저는 불물리지 못했고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그 페트병에 벼 한 포기, 모내기 한 벼 한 포기 심었는데 깜짝 놀랐죠. 벽꽃도 봤고요. 네. 그 모가 요만큼 있으면 모 기점으로 밑에 뿌리가 그만큼이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땅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지력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식물이구나라는 걸 막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그걸 한번 보는 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야기가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네, 이 책에서 이제 GMO가 마치 이제 해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다양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오늘은 저희가 항상 이제 끝마치면서 한 달 동안 어떤 실천을 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이제 코너가 있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셔서요. 좀 한 달 동안 좀 누구나가 좀 쉽게 또 너무 쉬워도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천 리스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두 분 말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좀 실천, 대안 좀 이런 거 좀 살펴보고 갈게요. 네, 제가 그냥 간단히 여기 저자분이 이제 제시하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것. 그러니까 폭식과 사재기를 멈춰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굉장히 효율화해야 된다.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새로 사지 말고 중고로 사서 평생 타고 SUV를 멀리하라. 그리고 휴대폰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는 전기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드린 것처럼 벌들을 죽이는 그 전자파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의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최소한의 소비 과정, 최소한의 소비만 해라. 생산 과정을 꼭 생각하고 폐기까지 고려하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라. 네 번째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먹거리를 기르고 생태적인 농법으로 길러서 먹기. 그 다음에 내가 기르지 못한 것은 가까이에 살고 있는 지역 농부에게 그 무농약과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지지하면서 구매하기. 생협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5번째 마지막은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겁니다. 사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나쁜 먹거리나 오염을 많이 만들어내는 물품들은 내가 사지 않겠다는 것을 되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춰달라고 요구하고 정치인들에게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주위에 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갑자기 또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요. 녹색당을 우리가 불러일으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녹색당이 그 특정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입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제가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네, 아까 이분은 어찌됐던 자동차뿐만 아니라 새 것을 살 때 좀 고려해야 된다고 했고, 근데 제가 조금 되게 뜨악했던 거는 작가님하고 다른 게 SUV를 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동차가 앞으로 새 전기차나 이런 걸 갈아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게 영원히 탈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중고를 좀 구입하는 게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구입해라. 지금 당장은 제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제국 그걸 보고 SUV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밌어서 네, 저도 네. 한번 언급해 드린 거고요. 시어도어님. 네네. 전 대체적으로 제안하신 이분이 그린워싱 하려고 이 제안서를 낸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렇진 않은 진심으로 것 제안을 같습니다. 네. 하신 거고, 그래서 전적으로 저도 제안한 내용을 대체로 이제 동의하고요. 필요 이상의 소비에 대한 언급하셨고,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거. 그래서 자동차를 덜 타는 방법을 고민하자라고 언급을 하신 거고요. 구입할 때 재활용 쓰레기를 덜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먹거리에 대한 이제 좀 경험을 얘기하자면, 불교에서는 바로공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12살 때 한번 계기로 바로공양을 한번 체험을 했어요. 하루 초등학교 5학년인데 다 같이 가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밥 한 톨도 흘리고 버리는 건 큰 죄구나라는 인식이 어릴 때 아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음식 버리는 거에 귀하게 생각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문화는 종교를 떠나서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 줘야지 많이 차려놓고 막 버리는 게 좀 우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아까 이 분이 언급했던 배터리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가 지금 배터리가 다 들어가는 제품을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물며 현관 도어락도 전부 다 요새는 띠리리 이거잖아요. 옛날에 열쇠를 꽂고 돌려 쓰는 건 얘는 배터리는 필요 없는데, 예, 요새 보면은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누가 아까 철학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걸 왜, 내가 이걸 살 때는 어떻게 이게 나한테 왔고 또 사용하고 나면 얘가 어떻게 버려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은 할 수 있게 훈련을 좀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살 때 좀 절제도 할 수 있고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네. 좀 그럼 댓글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놓쳤는데요. 사회자님 머리 짧게 자르신 거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러라님께서 저희 헤어스타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좀 뒤에 보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멕시코에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또 노르웨이에 갔을 때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노르웨이 갔을 때 연어 양식 공장 지나가면서 일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알부터 치어 그리고 큰 연어가 될 때까지 좁은 양식장에서 빽빽하게 양식하는데 병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를 엄청나게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 크면 그 상태로 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제 풀어서 마치 자연적으로 키운 이런 이제 연어인 듯 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자연산 연어는 이제 낚시로 이렇게 고향 돌아오는 연어 잡는 것밖에 없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직접 노르웨이에서 듣고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민경님께서도 아까 GMO 얘기하기도 걱정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동해안의 또 102개 해변 중 92개소에서 해변이 침식되고 있는 비율이 2019년보다 35%나 급증했다는 기사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변도 없어질 위기에 지금 놓인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엄민경님께서 또 아까 감자꽃 이야기를 했는데 도라지꽃도 그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영철 관장님, 유전자 개량을 식물이 기후에 적응하더라도 인간은 유전자를 조작할 수 없기에 인간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답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또 엄민경님은 그 책을 다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뉴딜이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좀 약간 뜬금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비관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토종씨앗 연막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변은 장이동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황금빛을 보았어요. 여기 다 벼 한번 키워보신 분들이 오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벼를 직접 키워보지 못한 것 같네요. 내년에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좀 책에서 좀 이렇게 제시한 좀 실천과 대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좀 나름대로 좀 잘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한 달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목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우리 한 달 동안 이런 실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 좀 올려주시면 우리 오늘 아까 함께 해주신 참여 예술인들께서 좀 이렇게 목록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좀 올려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부터 좀 어떤 실천을 해볼 수 있을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은우 작가님 먼저 우리 이런 거 한 달 동안 해보자 라고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제 직접 기르자인데요. 그거 말고 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불필요한 핸드폰 사용을 줄이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SNS를 한다거나 동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 전기와 전자파가 무한 소비되고 방출된다. 그거를 하고 네, 싶습니다. 유튜브를 볼 수 없다니 참. 저부터 네, 저 벌써부터 약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줄이는 거는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파이를 쓰지 않을 때 꺼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배터리도 빨리 닳게 하기 때문에 사용 안 할 때는 반드시 꺼두는 거 꼭 기기를. 필요하죠. 기기도 좀 쉬게 해줘야 수명이 네.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선희 선생님은 뭐 어떤 실천 한번 제안해 주시겠어요? 아니, 저는 뭐 늘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건 기호식품. 아까 사라질지 모르는 곧 사라질지 모르는 기호식품들 많이 나열되는데요. 기호식품을 귀하게 좀 먹자.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하루에 뭐 3잔씩 마시는 분들은 뭐 한 잔으로 좀 줄여본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나를 위해 초콜릿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초콜릿도 지금은 흔히 구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드십시오. 아주 피곤할 때 뭐 나에게 특별한 선물로 가끔 주는 게 더 희소성도 있고 귀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식품 귀하게 먹기. 기호식품 귀하게 먹기. 네.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뭐 좀 물건을 좀 재활용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저도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지 3번 생각하고 사자. 꼭 3번, 3번 정도면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실천 좀 댓글로 제안해 주시면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 댓글 다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새롭게 준비한 새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달의 기후위기 뉴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로 한 달 동안 지금 꼭 알아야 할 기후위기 뉴스를 우리 이선희 대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COP26이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인데요. 지금 이 회의가 조만간에 열리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뉴스 좀 전해 듣겠습니다. 뉴스 네, 앵커 나와주세요, 말씀을 이선희 대표님.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적은 핸드폰을 더 멀리 던져두고 그 소식을 전하자면 COP26이라고 그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난번 총회 때 25회 때 했던 총회라든지 파리 기후협약을 했을 때 국가 간에 지켰던 목표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또 이제 확정을 짓고 하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할 거고, 그 내용이 이제 2050년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중립이라고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2010년 대비 제로. 그렇게 하기 위한 그 각 국가 간, 당사자 국가 간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 활동가들이 계속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NDC라고 하죠.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G20 선진국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가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상향해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걸 이제 목표로 세우는 건 사실 굉장히 저희가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시나리오 발표를 9월 달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많은 문제 제기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이렇게 화석 연료를 선진국들,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약속한 선진국들은 2050년 전에 모두 화석 연료를 안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2050년에
안 할 거라고는 선포했지만 과정, 경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로를 20, 30년을 기점으로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그런 경로가, 시나리오가 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 환경단체 시민들은 너무 부족한 수치 아니냐, 시나리오가, 이건 석탄도 계속 아직도 떼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업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죽는 신용을 한다고 할까요? 이것도 너무 어렵다. 우리가 지금 산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철강업이나 이런 것이 산업에 굉장히 중화공업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먼저 이렇게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그동안에 누렸던 특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금 공제도 계속 받았고, 이걸로 연구비도 세금을 넣어서 줬고 해보라고 했지만 그 준비를 탄탄하게 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거고, 그동안에 난 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그간에 이렇게 탄소를 많이, 이산화탄소도 발생하고 이렇게 지구를 데우는데 기여한 게 분명히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인정하고, 그럼 내가 이 정도는 노력을 해볼게 라는 진정성이 좀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사자 총회가 10월 31일부터 한 2주간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뭐 전국 기후행동에서도 지난번에 선포를 했고, 그 선언을 하고, NDC 더 상향 조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그 서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서울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 시민이잖아요. 성북 구민이면서 서울 시민인데, 서울시의 17개 자치구에서 공동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공동행동 주간이에요. 그래서 25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31일까지 기후총회 당사국 회의가 시작하는 날까지 주민들의 서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게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네네. 그 보시면 이런 액션들을 지금 서울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명을 해주시면 이것을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금 각 마을마다, 지자체마다 기후 관련된 공론장이며 토론, 학습회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 주간에 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오늘 공론장을 한번 하고 왔고, 성북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하던 넷째 주 액션을 이번 주 5번째 주인데 한 주 미룬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서명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 두 군데서 합니다. 석관동, 석계역 있는 곳에서 한 팀, 그리고 성신여대 입구에서 한 팀,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 2시에서 4시 사이에 2시에서 3시 사이 이렇게 지금 두 군데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요번에는 이제 1인 피켓 시위 플러스 서명을 받아서 이 서명 받은 내용을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압박용이기도 하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그 기본 그 철학을 계속 가져가라는 것을 사실 목소리 내고 있는 거라서 관심 있게 좀 참여를 많이, 좀 피로도가 있으실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서명이 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건 서울 시민들의 액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서울시가 나름의 2050년까지의 그 계획을 좀 참신하게 열심히 세워가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이상하게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었는데 전면 이게 후퇴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요번에 얼마 전에 바로 따릉이에 대해서 새로 이제 뭐 신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사지 않겠다, 새 것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따릉이는 서울 시민이 가장 효용감을 많이 느끼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잘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도로에서 차량을 줄이고 그 자전거의 그
그러니까 운송 수단으로서 자전거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나 이런 것을 다 정비하자고 서울시는 이미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민들께서 눈뜨고 감시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뭐 태양광 패널을 지금 뭐 보조금을 없앤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선언한 거에 비해서 후퇴되고 있는 지점을 계속 감시도 하시고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요것만 요번에는 언급을 좀 상황을 네. 말씀드리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직접 석계역과 성신여대역에 2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직접 참여해 주셔도 좋고 서명은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과 함께 서명해 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눈 동안에 또 댓글 조금 더 소개하고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 목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민경님께서 이번 겨울에는 우리 아이들도 발효공양 체험을 보내야겠어요. 예. 꼭 가서 우리 선인쌤과 같은 마음을 갖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뭐 실천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 주셨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경찬님께서 아이가 초3인데요. 기후 이야기 나누다가 급식에서 많은 양의 음식이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을 먹는 양만 받아야 한다 주장하기에 가정에서도 먹을 만큼 개인 접시에 덜어 먹자, 그리고 남기지 말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라님께서 녹색당 당원되기, 집밥 먹기, 이것은 그 실천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같이 정리된 걸로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저에게 공유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가 화면에는 공유가 되고 있나요? 저에게 카톡으로 하다 보내주시면 같이 우리 지금 뭐 화면으로는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지금 3명이 안 보여갖고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지금 이렇게 실천 수칙이 우리 두 분 선생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됐는데요. 한번 순서대로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봉투 일회용품 거절하기, 장바구니 비닐 가지고 다니기, 그리고 먹을 양만 받아서 남기지 않고 먹기, 집밥 먹기. 집밥을 참 먹고 싶은데 어려운 게 또 현대인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환경운동 서명하기, 꼭 필요한지 3번 생각하기, 안 쓰는 전기 코드 끄기, 기호식품 귀하게 먹기, 하루 한 번 채식 식단, 물 잠그고 양치하기, 무농약 유기농 먹거리 구입, 불필요한 핸드폰 사용 줄이기, 계단으로 다니기, 빨대 거절하기, 주 1회 도시락 싸서 출근하기, 와이파이 안 쓸 때 꺼놓기, 이렇게 16개의 우리들의 실천 목록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함께 정한 거니까요. 한 달 동안 이 16가지는 아니요, 전부 다 하루에 하나씩 좀 정해서 오늘은 이걸 해봐야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엔 한 3일은 쉬셔도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만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보면.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너무 유한 것 같습니다. 너무 우아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꼭 하시라고 지금 옆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실천해 주시리라 믿으시고요. 여러분들만 하시지 마시고요. 좀 예쁘게 지금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주변에 좀 많이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장고 이렇게 하나 딱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씩 빙고 하듯이 이렇게 지워 나가서 16개 다 지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네요.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한 책을 도서관에서 소개해드리는 순서죠. 장희행복림 도서관 장영철 관장님 모시고 먹거리에 관련된 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책 2권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관장님 지금 나오고 계신데요. 이쪽으로 와서
예,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다리도 같이 들고 오셨는데요. 네네. 먼저 책 소개 듣고 예, 사다리 타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철입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요겁니다. 린다 시비텔로의 음식 문화 이야기인데요. 부제로는 선사시대부터 21세기까지 21세기까지 인류의 역사에 담긴 음식 문화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뭐 먹을지 몰라. 이 책에는 음식에 대한 기원과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책에는 아주 선사시대부터 현재 21세기까지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나와 있으니까 부족하다 느꼈던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피터 싱어와 진 메이슨의 공저인 죽음의 밥상입니다. 부제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 길고 잔인한 여정에 대한 논쟁의 탐험. 이 저자 피터 싱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실천윤리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GMO, 비건, 동물복지 관련된 다양한 식품에 관련된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식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바로 읽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관장님 오늘 바로 사다리 타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이거라님, 장원정님, 박희진님, 최윤수님, 엄민경님 이렇게 5분 분께 다섯 분 중에서 이제 두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표시한 다음에 만드는 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의 책 내일은 뭐 먹을지도 몰라 두 권을 지금 두 분께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직접 도서관으로 오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로도 보내주신다고 하시니 자, 어떤 분께 두 권의 책이 돌아갈지 잉크가 막 흐르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자, 그러면 사다리를 좀 타면 될까요? 사다리를 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타고 계신 게 어떨까요? 네네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나오는 작가님께서 발명하신 사다리 거꾸로 타기죠. 예. 깜짝 놀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실까요? 네. 제가 가나요? 네, 시작해 주세요. 띠리띠리 이건가요? 따라라란딴 이렇게 가죠. 따라라라란딴 따라라라란딴 오, 장원정님 굉장히 빨리 계시네요. 당첨 주셨습니다. 우리 리더 예술인이시기도 한데요. 따라라란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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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를 알기가 지금 찍을 때나 아슬아슬하게 엄민경님인 줄 알았는데 네, 장원정님과 이거라님께서 오늘의 책 내일은 못 먹을지도 몰라 책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다리 타기까지 오늘 준비한 순서가 네네. 이 애청자 중에 애청자님들 중에 혹시라도 또 굉장히 예습을 하시고 싶어서 미리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을 선물하나요? 또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갖고 저희가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번 같이 끝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드디어 함께 한 시간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도 뭐 짧게 소감 한마디 나누면서 좀 마치도록 할까요? 저 예술인 다음 분에도 예술인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즐겁고. 오늘 즐거웠죠. 덕분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열심히 웃었는데요. 우리 여기 장원정 선생님도 소감 한마디 해주시러 좀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나오는 작가님 이야기 하시는 동안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많았지만 그 하나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만족을 위해 행동을 할까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그냥 진짜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들어서 단맛이 나는 것을 각각 다른 그룹에 먹이고 그 선택하는 거에 대한 실험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인공 감미료를 든 것을 먹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하는 게 훨씬 많았다고 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설탕을 먹지 않아서 불충분한 영양과 대사로 인해서 되게 급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였는데 이게 이 모든 걸 꿰뚫어주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먹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이런 인공 감미료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먹는 것에 결국 반통하는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먹으면 점점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수 있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애청자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상황극 그리고 퀴즈 몸으로 말해요 준비해주신 우리 대표로 우리 장원영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짧게 책을 꼼꼼하게 다 읽지 못했지만 이제 13가지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이랑 저희가 매일 먹는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참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먹는 게 바로 내 모든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가 되는 거랑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먹는다라는 것의 즐거움도 크고 저희가 항상 매일매일 이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모든 먹거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플러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먹거리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이 앞으로 나의 그리고 이 지구에 그리고 저 이후에 우리 이후에 올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즐겁게 준비를 했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 퀴즈, 상황극 많이 부족했지만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뵈는 거죠. 그거는 네. 따로 얘기하시죠. 네, 대답. 또 고민이 필요하신 거죠. 네.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 책만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달 책은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재앙 그린 뉴딜로 정해보았습니다.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었던 책이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고 그래도 함께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좀 기쁜 마음이 좀 듭니다. 워낙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고 읽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직접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식품을 넘어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감각은 너무 무디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 신호들을 계속해서 마주치는데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왜 세상은 응답하지 않는 건지 여전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좌절과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조지훈 시인에 관한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하면서 읽은 시 중에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빛을 찾아가는 길이고요. 잘 낭송해 보겠습니다. 짧지만 빛을 찾아가는 길에 나의 노래는 슬픈 구름 걷어가는 바람이 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음.